방출 TV. 네, 안녕하세요. 일본어과 학생 여러분. 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뵙게 돼서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빨리 이 사태가 빨리 안정돼서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기업과 경영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의 기업과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학과의 정진성 교수입니다. 일본의 기업과 경영은 이번에 교과서가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2020년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교과서의 내용과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혹시 그 이전의 교과서를 갖고 계신 분은 반드시 새 교재를 어떤 구입한다든가 해서 공부하도록 해주시고요. 또 교재가 새로 발간됨에 따라서 워크북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워크북도 같이 공부하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급적 학생 여러분들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쉬운 문제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어려워하시지 말고 교재와 또 강의를 충분히 학습하면 누구나 다 3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는요, 고도성장기에 형성 정착된 일본적 기업 시스템이 1990년대의 장기 불황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래의 표의 빈칸에 간결하게 기입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빈칸에 적절한 적절한 용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의 4쪽에서 7쪽의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제5쪽에 이 표 1-1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본적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가지고 고도성장기에 형성 정착된 일본적 기업 시스템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장기 불황기 이후 기업 시스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960년대에 형성된 것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1-1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의 기업과 경영이라고 하는 이 수업의 내용의 거의 한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이 표에 압축되어 있고요. 이 교과서의 각 장이 예를 들면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고용 시스템 문제라든가 금융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일본의 기업과 경영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를 기입하는 것을 과제물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에 있는 이 표를 참조해 가지고 앞서 있는 여기 빈칸을 메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 표를 보면서 교과서 4페이지에서 7쪽에 걸쳐가지고 일종의 개설입니다. 일본적 기업 시스템이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일본적 기업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1990년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개관이 실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본 경영자 단체 연맹, 줄여서 이제 일경련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단체와 합쳐서 이제 하나의 단체가 됐는데요. 이 일본 경영자 단체 연맹이 1995년에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이라고 하는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표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경련은 앞으로 일본 기업은 인재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용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시하고 종업원을 장기 축적 능력 활용형, 고도 전문 능력 활용형, 고용 유연형의 세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각 유형의
특징들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제 지금 확보하기엔 절약인데 여기 오자가 났습니다. 절약입니다. 이 문제 역시 교과서에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그 103에서 104 쪽에 보면은 이에 관한 표도 실려 있고 표 사다실도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번에 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일본적 어떤 교육 시스템이 지금 장기 불황기를 거치면서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일본의 그 고용 시스템이라는 것이 특히 일본의 경영 시스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경영 시스템의 일부인 고용 시스템의 어떤 최근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수업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적 고용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 장기 고용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종신 고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장기 고용. 그 다음에 연공형 임금,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장기 고용과 연공 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고용 시스템이 최근에 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금년이 제시한 이 고용 포트폴리오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포트폴리오 모형의 그 핵심은 이 장기 불황기에 들어와서 일본의 모든 기업이 다 장기 고용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모든 직원을 그렇게 고용할 수는 없다. 이제는 어떠한 고용자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유형으로 다른 고용 형태로 직원들을 채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장기 측정 능력 활용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그 회사의 기간적인 종업원들, 핵심이 되는 종업원들 이런 종업원들은 종래대로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나 고도 전문 능력 활용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회사의 기간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 예를 들면 어떤 일정 시점에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등등 그때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은 그렇게 장기 고용이 아니라 그때 어떤 유기 계약을 해가지고 또 급여도 어떤 연봉제라든가 성과제 같은 걸 해서 채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고용 유연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 없고 또 그 기업의 핵심적인 종업원도 아닌 경우라면은 굳이 장기 고용을 할 필요 없다. 그때 예를 들면은 용역 회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일본은 파견회사 같은 데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쓴다거나 또는 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금년의 고용 포트폴리오 모형이라는 것은 최근에 일본의 고용 시스템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면서 교과서 제4장도 참조하면서 최근에 일본의 고용 시스템의 변화를 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여기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일본의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는 이제 교과서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긴데요. 일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공개회사이면서 대회사의 경우 감사역 설치회사라고 하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와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새로 마련되었다. 새로 마련된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와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 교과서의 제2장에 43에서 46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읽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어느 분도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낸 것은
좀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회사법, 회사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소에 이렇게 뭐 주식회사 정도는 알지, 그 구체적인 뭐 감사니 뭐 이사에 대한 그런 권한은 잘 모르고 그런 단어에 대해서도 생소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번에 과제로 내가지고 이런 생소한 단어를 좀 정확히 알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보시면은 그 공개회사면 대회사인 경우, 즉 공개회사라는 거는 이제 주식을 이제 상장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대회사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일본의 그 법제도상으로는 감사역 회 설치회사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21세기 전후부터 계속되는 뭐 상법 개정이나 회사법의 어떤 제정 등에 따라서 다른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즉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 또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일본의 그 기업 지배 구조 전체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감사역 설치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도 선임하고 감사회도 선임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또 감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이러한 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감사를 하는, 우리가 평소에 보통 알고 있는 회사 제도가 대충 이 감사역 회 설치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만 있었지만 최근에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와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라는 것을 새로 일본에서 이런 제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라는 것은 집행과 감독을 분리해서 감독에서의 사회이사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는 지배구조입니다. 그리고 감사역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기본사항의 결정과 위원회 멤버 및 집행위원회 선정, 선임 등의 감독 기능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지명위원회, 감독위원회, 보수위원회의 3개 위원회가 감사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과반수는 사회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행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 2의 4를 보면은 이 지명에 대한 설치회사 구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요. 이사회가 집행력을 감독도 하고 해임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이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회이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가 또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과반수의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 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역 회 설치회사의 감사역 회 감사 기능 및 감사 기능과 그 다음에 이사회 기능 일부, 감독 기능을 감사 등 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는 상당히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의 지명위원회 등 설치회사는 좀 보급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지만 이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는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고요. 역시 그림 2사의 이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하고요. 감사 등 위원회도 선임하는데 감사 등 위원회는 단순히 감사 기능뿐만이 아니라 감독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과제물에 대한 안내는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역에 대한 것이 전부 교과서에 다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적어낸다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일본의 기업과 경영의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문제로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과제물에 대한 안내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